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은행법 개정과 특수금융기관의 설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개발과 외환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 특히 후발국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한 이 표는 제1차 경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산업별 투자액을 재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총 투자액 3,215억 원에서 2,326억 원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한 내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외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개발 계획에서 내자와 외자의 문제는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원으로 어느 산업에서 무엇을 구매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자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 조달이 가능한 투자재를 구매하려는 것이지만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해외에서 구매해야 하는 투자재,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업의 육성이나 공장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계, 장치, 설비, 중간재 등을 의미합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자 비중은 제2차 산업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제1차 산업의 경우 외자 비중은 6%에 불과했고 제3차 산업의 경우에는 24%를 차지했지만 제2차 산업에서의 외자 비중은 43%를 차지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제1차 경제계획의 중점 과제 중에 하나가 기간산업,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학섬유공장,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정유공장, 종합제철공장, 기계공장 등을 건설하여 수입 대체를 달성하는 것이었는데 외자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자, 즉 외국 자본을 원활히 도입하는 것과 함께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부족한 외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해방 이후 한국 경제는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외 지불 수단을 거의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수출할 제품이 많아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항상 외환 부족 상황에 직면했고 이런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획득한 외환은 전부 한국은행의 당해인 계정으로 예치할 것을 강제했던 것입니다. 물론 1950년대에 한국인이 외환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출을 통해 외환을 획득하는 것이었고 이것 이외에도 외국의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서 국내 기관이나 개인에게 송금한 외환이나 국내에 주둔하는 유엔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획득한 외환 등도 있었는데 이 모두는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치된 외환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규정에 따라 한국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 물자를 구매하는데 대부분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950년대에는 한국은행이 거의 전적으로 외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외환 관리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변화했습니다. 하나는 외환 관리의 주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 외환 관리는 무역 등을 포함하는 경상거래와 장단기 자본거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는 미국의 재정자금에서 제공되는 원조를 제외하고는 자본거래가 없었고 더욱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외환예치 집중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1950년대의 외환관리는 한국은행에서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우선 외환은 특히 후발국에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이것을 정부 조직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1955년 2월에 재무부 직제가 전면 개정되면서 외국환의 수급 계획 및 운영, 외국환의 통제 등을 위해 이제국에 외환과를 신설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은행 외국부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에 근거하여 외환을 관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확실히 변경된 것은 1961년 12월에 법률 제933호로 외국환 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일반은행은 외국환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은행도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환 은행의 하나에 해당했습니다. 이것은 1962년 5월에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그대로 나타났는데 지난 시간에 소개했듯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외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기능이 삭제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외국부가 폐지되었으며 동법 제10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외환은 재무부가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국자본, 즉 경제개발 계획에 포함된 투자사업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외국자본인 외자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입니다. 가령 이승만 정부 시기에 수립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1958년에 수립되기 시작하여 1959년 12월에 최종 완성되었는데 정부는 이와 동시에 이 계획에 포함된 투자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1960년 1월 1일에 법률 제532호로 외자도입 촉진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물론 이 법은 한국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호 통상항해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현실적으로 이런 조항을 충족하고 있는 국민은 미국 국민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 최초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 이후 박정희 정부 하에서 이 법은 한국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 완화되었고 또한 내국인에 의한 차관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차관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정부 지불 보증을 법률로 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자 도입은 경제개발계획의 투자사업계획 실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발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경제기획원에 외자 도입에 대한 신청과 허가권을 부여하여 관리하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박정희 정부 하에서 외환관리제도는 크게 재편되었습니다. 외환과 관련되는 정책과 관리는 한국은행에서 재무부로 이관되었고 경제개발계획과 관련되는 외자 도입은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경제개발과 금융제도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박정희 정부 초기의 금융제도의 개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10번째 강의에서는 경제개발기 증권시장의 기반 정비라는 주제로 1960년대 이후 증권시장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